어릴 때 그렇기에 엄격 모드가 맞아요. 맞아. 우여우여라기보다는 엄격 모드로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1000번, 1000번 단호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맞아. 그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강하게 해야 아이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이가 막 울거나 때를 쓰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같이 화를 내는 걸로 반응을 하거든요. 화풀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쓰레기 같은 감정을 퍼붓는 아이를 쓰레기통 만드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무슨 아이를 쓰레기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화가 조금이라도 실려졌다 할 때는 입을 다무세요. 주변에 그 선배 엄마분들께서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카리스마가 있고 어느 순간에 엄마보다 힘도 세지고 커지잖아요. 엄마를 약간 무서워하고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잘못된 권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면 아이가 사춘기 아니라 진짜 같이 늙어가면서도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권위로 아이를 힘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하면 아이는 어떤 변화도 없고 사춘기 때 돌변하는 거죠. 저도 사춘기가 네. 아니, 요새 혼육 얘기하니까 너무 막 궁금한 게 막 많아서 그때 떠오른 거는 요새 좀 말을 좀 안 듣다 보니까 훈육을 할 때 이 사랑의 매를 들어도 되는지 이게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어렵다. 화가 전혀 없이 매를 뜰 자신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저기 가서 손들고 벌서 또 훈육일 수 있고 또는 말로만 하는 것도 훈육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 시선에서 한번 어른을 올려다보면요.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몇 가지 들어봐요. 아이가 제대로 배워질 리가 없지요. 그것도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훈육 방법을 택해야 돼요. 어떤 아이는 그야말로 생각하는 의자에 올라가는 게 아이를 잘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말로만 해도 변화가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기질에 따라 다 다른데 내가 화라는 감정이 있을 때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잠깐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AI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 답답할 때는 화를 내게. 그만큼 부모라는 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진짜 근데 그 화는 아이한테 요만큼도 유익이 없다는 것만 우리가 그것만 머릿속에 딱 박아둔다면 훨씬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게 아이의 생활에 관계 속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너무 실망스럽다. 엄마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 이런 식으로 많은 단어를 표현해서 제 화를 표현하지, 뭐 이런 거, 으유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화를 누르고 그러니까요. 엄마 지금 굉장히 실망했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는 없어요. 예, 드물어. 시네라 하이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오은영.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그 효과를 본 게 뭐냐면 얘가 이 정도면 말을 알아듣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에 엄마도 마음이라는 게 있어 하고 갑자기 제가 털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엄마 좀 힘들어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 갑자기 놀랬구나. 네, 놀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되는 줄 사람이라고 알았어. 생각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왔는데 네. 그 소리가 제가 귀에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그 깨닫는 그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한번 털어놔 보는 거 아이한테 그렇게 좀 그게 그 선생님 그런 게 말씀하신 바로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고 진솔한 면인 거죠. 화를 내는 것보다 이 방법이 자신에게 낫다는 거죠.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이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까지 핸드폰을 못 쓰는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핸드폰을 사줬어요. 우리 남편이. 난 조금 더 이따 사주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자 이런 규칙도 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져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지. 예. 그때까지 안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사춘기 아들이고 하니까 그냥 관계가 좋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았어요. 웬만큼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불러서 정민아 엄마가 이렇게 봤더니 네가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심하게 핸드폰에 빠지는 것 같아. 엄마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맞아 엄마 좀 그랬던 것 같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심했어. 예. 아이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을 그대로 놔두면 아이한테는 그게 상처가 돼요. 그리고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럴 때 아이한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눈물 아이한테 유익이 되도록 잘 가르치면요. 아이는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형님 예. 한테 마지막으로 화를 냈던 적이 궁금해요, 진짜. 뭘로 또 너무 화를 궁금하다. 냈다면 뭘로 화를 냈는지. 너무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생각이 갑자기 회사 전화요. 상상도 안 되는 듯이. 아니요, 화날 일들이 맞아요. 아시잖아요. 두 분이 화나면 다투기도 하세요. 그럼요. 티격태격도 많이 하고 아니 하는데. 어떻게 부부끼리 싸울 수가 있죠? 아니 하는데. 어떻게 부부끼리 싸울 수가 있죠? 진짜. 어려운 것이 안 싸우는데. 제가 들은 게 몇 개. 근데 이제 최대한 좀 건강하게 이제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속상했어.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아니 그러면은 차인표 선배님이 건강하게 화를 내시기 위해서 분노의 양치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 다 상했어요. 어떻게 먼저 겪으셨잖아요. 사춘기를. 예. 아들, 딸을 다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 시기를 해결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요. 그때는 신뢰 모드로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하죠. 어릴 때는 아이고 다 이뻐, 아유 우여우여 하다가 조금 크면 너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뭐 이러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익숙해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어디서 배우긴 어디서 배웠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네. 사춘기 때는 아이한테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어요. 그때 화 다 빼고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안 들려요. 마음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친하던 이 모자 관계도 엄마 이렇게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다가오는 것도 싫어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저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사춘기 때죠. 그때 뭔가 한번 잘못을 크게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내가 너 뭐 어떻게 했어? 이랬는데 얘가 그때 또 거짓말을 했대요, 한번. 근데 제가 워낙 정직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서도 나 어떡하지? 이러는데 했대요.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엄마는 그 말을 받아들일게 하고 믿어줬대요. 우리 엄마 아는데 날 이렇게 봐줬네. 진짜 내가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제일 많이 생각했던 순간이 그때였대요. 그 후에 제가 너 왜 그랬어? 뭐 이럴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는 하나도 반성이 안 됐었는데 그 순간이 사춘기 때는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줘야 돼요. 속는 게 아니고요. 속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속았네. 이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속아줬네. 이럴 때 아이한테는 변화가 되는 거군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예. 그렇게 우리 엄마가 속아주네. 오케이. 이게 이렇게 갈까 봐 걱정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되진 않게 어릴 때는 또 좀 성품을 키워줘야겠죠.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애착 형성을 잘해야 돼요. 이 애착 형성이 잘 되려면 공감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부모 자식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랬구나. 뭐뭐 했구나.가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1차적인 표면적인 공감이에요. 아이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이해 못해요. 이 애가 이걸 던진 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얘가 화났다는 건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화라는 감정에 아, 너가 엄마가 이걸 사달라는 걸 안 사줘서 화가 많이 났구나. 엄마도 뭔가 엄마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많이 나. 그렇지만 화가 났다고 이걸 던지는 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엄마한테 다음부턴 화났다고 얘기 좀 해줄래? 공감받고 자라면 그 공감을 해주는 대상과 애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애착이 형성이 되면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맞아. 때때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기본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이제 다 이제 16, 14살. 지금이네요. 그 행동들 때문에 마음은 너무 아파요. 왜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야. 남편이랑 저랑 막 정말 슬프다. 우리 둘이 앉아 있어. 왜 문을 닫지? 근데 뭐 그거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표시니까. 그런 행동은 슬프지만 그래도 대화는 돼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엄마 너무 슬퍼. 너무 외로워. 아빠는 더 하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알아듣고 맞아 내가 좀 그랬지.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관계만 형성된다면요. 사춘기도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그 관계를 형성 못하면 사춘기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게 너무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라 그냥 문을 유리문으로 할 것 같아요. 밖에서 들여다봐. 아우 너무 싫다. 근데 문 쾅 닫는 것까지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너무 싫다면 조금 얘기는 하실 수 있죠. 네가 그러면 너무 속상하니까. 아무튼 모든 걸 얘기를 하고 아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맞아 그럴 수는 있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면 아이와의 관계는 세울 수 있어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은 결국은 우리 품을 떠나잖아요. 뭐 일찌감치 뭐 유학을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기숙사를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때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엄마한테 가면 그래도 얘기할 수 있어. 아빠한테 가면 얘기할 수 있어. 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거든요. 언제든지 나한테 오면 안아줄게 하는 부모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응어리를 갖고 떠나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형식적인 효도는 하겠죠. 때 되면 명절 때 오고 막 잠깐 갔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깊게 진짜 아이가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은 내가 네 얘기만 다 들을게. 엄마는 한다고 했지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너한테 너무 못한 적도 많고 미안해 하고 얘기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널 보내고 싶어.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요. 없어요. 처음엔 이러더라도 엄마의 진심이 느껴지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무슨 얘기를 해도 토를 달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잘못 기억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때 그건 그 사건이 아니었어 하는 일로 말할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걸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시작했다가도 정말 눈물 콧물 서로 다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가 떠나면요. 아이는 어느 때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부모가 가르쳤던 많은 그런 아이한테 유익이 되라고 했던 행여 가끔 화를 내면서 했던 것들이라도 아이들이 유념하면서 살게 돼요.